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대구 경북 지역 집단 감염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네, 급증했다고 볼 수 있죠. 400명대고요. 국내 발생이 434명입니다. 서울이 150명을 넘어섰고 경기도 100명, 또 인천도 59명, 또 지역에서는 또 광주에서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두 313명이 나와서 전체 확진자 중에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유입은 7명이었습니다. 현재 4,000명 가까운 사람이 3,932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중증도 늘어서 46명입니다. 사망자도 한 분이 늘어서 313명, 현재 1.6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400이라는 숫자가 조금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300명으로 늘었다가 이제 400명은 거의 지난 대구 유행 이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확진 추세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400명으로 좀 올라섰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늘어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지금 지난 19일 날 151명에 이어서 154명 발생했으니까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또 수도권이 한 80%의 발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72%,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에서 이번에 특히 좀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8.15 집회에 이어서 다른 교회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학원에서도 나오고 또 깜깜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기도 했죠.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요. 말씀하신 아파트 이제 구로구 아파트죠. 여기서 환기구를 통한 감염이 의심된다. 이게 이제 공기 중 감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환기구하고 공기중 감염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공기중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밖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환기구라는 게 밀폐된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 구로구의 아파트가 같은 라인에서 별로 접촉이 없었던 분들이 확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의심되는 곳이 엘리베이터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환기구가 많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브리핑 시작되니까요. 브리핑 들어보시고 잠시 뒤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434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313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약 72%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강원, 전남을 비롯하여 광주, 대구 등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환자 발생이 이번 달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었습니다. 수도권과 그 외 각 지역으로 확산된 감염 전파가 다양한 시설과 모임 등을 매개로 연쇄적인 집단 감염을 일으키며 더욱 크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8월 16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지난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직전 주말에 비하여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구 경북 위기 당시 나타난 약 40%의 이동량 감소에 비하여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전 국민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간의 집단 감염 확산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당분간 외출과 모임, 약속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신속 검사 대상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를 통해 4천여 명의 신도와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였고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정부 합동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교인, 방문자 명부, 숙식자 명부, 교인, 교적부, 새 신자 등록 카드 등의 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5,900여 명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명단을 지난 25일 관할 지자체로 송부하였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광화문 인근 체류자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에서 상경한 버스 담당자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공유하여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인근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진단검사를 받도록 문자로 안내하였고 이들과 버스 탑승자 명단을 통합하여 중복 인원을 제외한 약 5만 1,000여 명을 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지난 25일 역시 관할 지자체로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집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광주, 인천 등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검사자, 주소 등 신원 불명자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과 은폐 등 방역 조치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이 계속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어제 8시를 기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 개시 명령과 현장 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네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10군데 가운데 1군데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태풍 등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4개 광역시도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바 있긴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 대응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것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제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현재 의대생 여러분께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 응시 의사를 해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해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 내 전공의 대표 회의 중에 서대문 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 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한의사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교부한다거나 공공의대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정부는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전공의, 전임의를 비롯한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접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위하여 항상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으로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 환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로 인해 강풍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한 위험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재민 주거시설 등 밀폐된 실내 공간에 머무실 때나 이후 복구 작업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도 부족하며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속이나 모임 등이 있다면 꼭 취소하여 주시고, 외출할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 외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실 것을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충환 기자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코로나 관련 내용만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5,900명. 그러니까 처음에는 4,000명 정도였는데 명단을 확보해서 그 관리 대상이 지금 5,900명입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검사를 받았을 테고요. 그런데 광화문 8.15 집회 관련해서 기지국정모 등을 활용해서 명단이 나온 게 5만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5일 날 각 지자체에 통보가 됐으니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 수도권 이동량 감소를 얘기를 했는데요.
1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전주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대구 경북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올 때는 40%가량 줄었는데 그 줄은 거의 절반가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동량 또 그러니까 거리두기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광주의 확진자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전파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숫자가 많던데요. 문제는 그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동선을 또 숨겨서 처음에 거짓 진술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교회에 3번이나 갔었고요. 같은 교회에. 광주에 있는 교회죠. 이게 성림 침례교회라는 건데 대규모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2명이 나왔는데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더 규모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브리핑에 나왔지만은 수도권에 좀 비중이 집중이 되긴 했지만 이 지역별 소규모 집단 감염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지역에서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 80% 정도를 차지했다가 오늘 확진자 추이는 한 72%니까 지금 지역적으로도 특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일단 번지고 또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번지는 이런 지역 확산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선을 거짓 진술한다. 이런 식의 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들이 확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동선 특히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진자는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제보에 의해서 교인 제보에 의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한 번 동선을 숨기게 되면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자꾸 교회가 좀 감염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인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정부는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또 400명대로 부쩍 늘게 되면서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조치를 내린 게 서울은 19일부터 2단계 조치를 내렸고 또 21일부터는 10일 이상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다음 전국적으로 나흘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단계로 가게 되면 경제가 거의 멈추게 됩니다.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여기는 카페도 속해 있고요. 뭐 학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자고요. 지금도 어려운 상태인데 민생,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는 2.5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이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전해드린 대로 154명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금 전 진행된 서울시 방역통제관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27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54명이 늘어서 3,386명으로 1,636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1,73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4%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공동병상 활용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내 수도권 코로나19 현장 대응반을 통해 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부터 206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29일부터는 25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더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생 현황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분이 12일 최초 확진 후 서울시 확진자는 25일까지 542명, 26일 8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551명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로 한 명이 16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46명, 26일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입니다. 구로구 소재 아파트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구로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23일 최초 확진 후
25일까지 4명, 26일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서울시는 감염 경로 조사를 위해 환기구 등 환경검체 11건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하수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소재 아파트 확진자 중 1명이 근무한 금천구 소재 축산물 가공업체의 직원 및 건물 입주자 등 총 15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양성 20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공의 등 수련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84%입니다. 서울시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하며 이와 함께 40개 야간 휴일 진료 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등 시립병원 7개소에서는 내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중심으로 외래 진료를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시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설 관계자 및 시민들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지역 확진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어젯밤 한 교회에서 신도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광주로 갑니다. 자, 손준수 기자,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광화문 집회와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명이 더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이틀 동안 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어제 28명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 북구에 위치한 성림 침례교회 연관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60대 여성 확진자를 시작으로 한 해당 교회 확진자만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를 통한 또 다른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북구의 한 탁구클럽 회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도 포함돼 지구대가 임시 폐쇄되고 소속 경찰관들이 격리됐습니다. 또 다른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청소용역 관련자 4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타 지역 관련과 해외 유입 확진자 등 5명도 추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담양군에서도 탁구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네, 집단 감염에 깜깜이 확진자까지 있는 상황인데 광주시도 상당히 당혹스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초 광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에 시작된 유흥업소발 지역 감염 확산세가 N차 감염으로 또 번지고 또 교회와 탁구 클럽 등 다양한 감염 경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의 경우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40여 명은 열흘이 넘어서야 경찰의 협조로 소재가 파악되는 등 추가 확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금 전인 오전 9시 30분에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대구에서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13명 추가됐습니다. 대구 신고 확진자가 2자릿수가 된 건 54일 만이라는데 그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엔 대구 연결합니다. 이한희 기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들 감염 경로가 나왔나요?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7명이 대구 서구에 있는 보배요양원 입소자들입니다. 60대에서 90대까지 모두 여성 입소자들인데요. 이들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지난 17일 확진된 서구 거주 60대 남성 A씨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요양원 원장의 남편인 A씨는 집회에 다녀온 뒤 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20일 80대 여성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나머지 입소자 23명은 고령인점 등을 감안해 대구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이들로 인한 추가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요양원 입소자들은 어쨌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5명 가운데 목사들이 포함돼서 확산 가능성이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보배요양원 외에 5명의 추가 확진자들도 모두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거주하는 50대 목사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목사가 만난 수성구에 거주하는 60대 또 다른 목사가 자신의 부인과 교회 교인인 5, 60대 여성 2명을 차례로 감염시켰습니다. 대구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 3차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대구시는 목사들이 소속된 2개 교회를 폐쇄하고 신도 등 10여 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북에서는 대구의 친척 장례식장에 갔던 문경거주 초등학생과 서울로 휴가를 다녀온 20대 여성, 이 여성과 함께 사는 40대 이모 등 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N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지역 내 감염까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한입니다. 현재 8호 태풍 바비는 북한 평양 북서쪽 육상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계속 북진해 오늘 밤에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는 동안 서해안과 제주도에 거센 바람이 불어 신안 흑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7.4m를 기록했습니다. 또 태풍에 몰고 온 비구름에다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제주 산지에는 445mm의 매우 많은 비도 쏟아졌습니다. 태풍에서 멀어지면서 조금 전 11시를 기해 수도권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비바람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남서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200mm가 넘겠고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0에서 150mm,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라도, 경북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11시 뉴스 마칩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